그런 시간에 아침 일찍 또 몇 분이 직접 멀리 저 동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셔서 네. 가장 손해보는 길이 이 길인데 예. 그리고 특이하게 기억장치가 혀에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스마트하고 보다 영 건너에 동해안 지역 더불어민주당!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도 과정도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제 서재에 다 돌아가신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영정 때 썼던 사진 4개를 모셔놓고 가끔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노인의 날 때 경로잔치 갈 때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면 어머니가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내야, 너는 친부모도 없고 장인장모도 없으니 동네 어르신들 친부모 맺기로 효도하면서 정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축사할 때 그 얘기 다 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박수 엄청 쳐주시고 그래요. 2년 6개월 전에 어머니가 사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내야, 너도 이제 나이 들어가고 몸 걱정해야지 술은 끊어라.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에 술 10번 먹다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맥주 반 잔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해졌어요. 김동연 위원장님, 여자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 마누라, 내비게이션 여자. 그래야 길을 안 잃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식민지 일제시대 살았잖아요.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 박순분 여사. 저는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그러면 한 번도 세종대왕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박순분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초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좋아했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우리 박순분 어머니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해일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공부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산으로 지게를 지고 장작을 패러 가야 했던 39년생 우리 큰형님 같은 형님들, 그리고 3년 전에 돌아가신 김유순 우리 형수님 같은 큰 며느리들, 이런 사람들이 일군 대한민국입니다. 그분들이 꿈꿨을 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던 대한민국은 아마도 노그릇까지 뺏어가는 일본 사람들 보면서 독립국가를 꿈꿨을 것이고, 6.25 전쟁 때는 아버지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을 것이고, 첫째 아들 중학교 3학년 다퇴시키면서 울면서 아마도 삼시세끼는 걱정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는 보낼 수 있는 조금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를 꿈꿨을 것이고, 안 날려다 낳았던 막내 아들 서울로 대학 보냈더니 감옥까지 안 와도 되는 민주주의가 넘치는 민주국가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나라를 절단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암흑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했던 윤석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내란의 뿌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됐다고 하여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순간 저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겠습니다.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우리가 50% 득표를 못했고 저들은 40%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기득권의 뿌리가 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정국의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를 한 명도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친일파보다 더 나쁜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내란 세력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되고 반드시 단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어제의 죄를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합니다. 나치 부역 기간 동안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척결, 실제로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까지 나치 부역자를 철저하게 추적해서 그리고 단죄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됐다, 그만하자, 용서하고 화해를 베풀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자, 지금 이 순간 관용하지 마라. 왜? 관용을 베풀고 용서와 화합을 할 사람들은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보세요. 특검에도 나오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철저하게 단죄해야 됩니다. 이런 전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야당과도 만나고 야당과 협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의 정체성에 맞게 민주당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120% 초과 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얼굴, 대통령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야당, 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들이면 야당에게 양보를 하라고 그러지 여당에게 양보를 하라고 그러지 야당에게 양보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120%를 달성해 놓으면 정청래 당대표께서 고생하셨는데 20%는 양보하세요. 그래야 대통령이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를 양보하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초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러섬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했던 법사위원장 때처럼만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 법정에 썼던 대로 탄핵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